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오늘 밤 드신 그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에서는 잘 꺼내지 않는 알면 알수록 소중한 건강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채널에 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의학 정보를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구독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당뇨가 무서워서 혈당이 걱정되어서 좋아하던 과일을 싹 끊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대고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냥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위험한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이옥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74살이신 이 어르신은 평생 과일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잘라 놓은 수박을, 겨울이면 귤 한 봉지를 텔레비전 앞에 두고 드시던 그런 소박하고 달콤한 낙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날로 집에 있던 과일 전부를 이웃집에 다 나눠주시고 냉장고를 텅텅 비워 버리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달콤한 과일은 영영 끝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일을 끊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생각해서 단 걸 전부 다 끊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기운이 없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계속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시고 그냥 밥만 더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탄수화물과 당분을 싹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혈당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위아래로 요동치는 거예요. 당뇨로 가는 급행열차를 스스로 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당뇨 비상 상태입니다. 성인 4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가까운 친구 중에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요. 근데 그분들이 이옥순 어르신처럼 무조건 참고 끊는 방식으로 버티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당장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혈관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들이 혈당을 위험하게 올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아무리 무성해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름의 상징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수박의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무려 70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흰쌀밥이 GI 지수 70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박 한 조각이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속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겁니다. 수박 속의 당분은 이미 물에 다 녹아있는 상태라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액 속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돼요.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에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고장이 납니다. 그 결과가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한 개씩 드시는 그 바나나요.
바나나 하나면 든든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바나나가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실질 혈당 부하지수인 GL 지수는 11.7로 사과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특히 껍질의 검은 반점이 생길 정도로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최고조에 달해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설탕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르신들 식탁에서 흔히 보이는 바나나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세 번째는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건 설탕물을 한 사발 들이켜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포도에는 혈당을 즉각 올리는 포도당과 간에 직행해서 지방으로 쌓이는 과당이 동시에 들어 있거든요. 이 과당이 문제인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이게 당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건포도예요. 포도를 말리면 수분이 빠지고 당분만 똘똘 뭉쳐있는 상태가 되는데 건포도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사과 작은 것 하나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건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일 주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액상 과당 음료입니다. 집에서 직접 정성껏 깔아 만든 주스도 예외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는 순간 우리 몸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식이섬유가 전부 파괴되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언덕을 내달리는 것처럼 혈당이 우리 몸을 강타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액상과당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줘서 지방간을 만들고 당뇨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높은 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쪽을 사포로 계속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가 오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높은 혈당을 오래 견디다 못해 필터가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됩니다. 눈 속 미세혈관이 터져서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가볍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옥순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정성껏 바나나와 포도를 섞어서 주스로 갈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게 바로 어르신의 혈당을 망가뜨리고 매일 기운을 빼앗아가던 주범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착한 과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옥순 어르신의 냉장고가 어떻게 새롭게 채워졌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첫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아주 점잖게 올리는 모범생이에요. 혈당 지수가 22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수박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체리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체리 10알 정도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달콤함도 즐기면서 혈당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을 다스리는 황금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훨씬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감귤류에 든 성분이 당뇨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발표된 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의사로서 꼭 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자몽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자몽은 정말 훌륭한 혈당 관리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인데요. 여기서 고르는 방법이 정말 핵심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말랑말랑한 복숭아보다는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단단한 복숭아를 선택하세요. 과육이 단단할수록 세포 구조가 촘촘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단한 복숭아에 들어있는 페놀 화합물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마트에서 복숭아 고르실 때 꼭 단단한 것으로 골라 담으세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과와 배입니다. 혈당 걱정에 그동안 멀리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과와 배는 단단한 과육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훌륭하게 해줍니다. 2017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사과와 배를 적당히 먹는 습관이 당뇨 발병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간식이에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먹었더니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을 정도예요. 딸기는 5알 정도,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허기도 달래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요리법의 비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세요? 고구마를 예로 들면 물에 넣고 삶거나 찌면 혈당 지수가 낮게 유지되지만 고온에서 구워버리면 당분이 농축되면서 혈당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도 가급적 열을 가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 드시거나 조리가 꼭 필요하다면 삶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도시나 고향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금 계신 곳 한번 남겨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 느낌이 저는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좋은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실생활에 딱 맞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보신 방법이니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메모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딱 2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드셨다면 시계를 보시고 2시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과일을 드세요. 딸기 5알이나 체리 10알이 딱 적당합니다. 왜 2시간이냐고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혈당은 이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과일까지 바로 드시면 혈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과일을 드셔야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똑같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에 사과 3분의 1쪽이나 자몽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반대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빈 공복일 때, 식사 바로 직전,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일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췌장이 깜짝 놀라게 되고, 자기 직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는 어떠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한 과일을 정성껏 갈아도 소용없어요. 과일을 가는 순간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전부 뭉개집니다. 주스 한 잔은 과일 서너 개를 한 입에 털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반드시 이빨로 꼭꼭 씹어서 생과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근육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태워 없애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속 포도당의 70% 이상을 허벅지 근육이 에너지로 써버려요. 연세대학교에서 무려 32만 명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남성은 8%, 여성은 9% 이상 올라갔습니다.
허벅지가 야른 분들은 근육이 탄탄한 분들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높았고요.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가 튼튼하고 넓어야 혈액 속 당분이 넘쳐 흐르지 않고 잘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옥순 어르신께 과일 식단과 함께 꼭 병행하시라고 권해드린 아주 쉬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무릎에 부담 주는 스쿼트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은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터치한다는 기분으로 내려갔다가 허벅지 힘으로 쑥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걸 과일을 드시고 나서 딱 15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허벅지가 기분 좋게 뻐근해지는 그 느낌이 바로 혈액 속을 떠돌던 당분이 근육 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과일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장 건강 때문입니다. 과일 껍질과 과육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가장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전신에 퍼진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요. 껍질 속의 거친 성분들이 여러분의 장벽을 청소하고 당 흡수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스로 갈아 드시면 이 귀한 보물을 통째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과일을 드신 후 에너지가 혈액 속을 돌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인슐린이 훨씬 더 잘 일하게 됩니다. 식후 20분 산책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옥순 어르신은 이 규칙들을 정말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식후 2시간 알람을 핸드폰에 맞춰두고 과일을 드신 다음에는 꼭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셨대요. 처음엔 귀찮기도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까 식사 후에 늘 따라다니던 묵직하고 멍한 기운이 싹 사라지셨다고 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그 루틴을 시작하신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부터 달랐어요. 예전에 힘없고 어지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셨거든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40까지 치솟아 있던 공복 혈당이 110으로 뚝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아주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어르신의 허벅지 둘레가 2cm나 굵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과일을 드시고 나서 꾸준히 산책하신 덕분에 혈당을 태우는 엔진이 더 강해지신 거예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과일 먹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요. 좋아하는 달콤함을 즐기면서 몸은 더 건강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요.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이런 진심 담긴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감사하게 받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박, 바나나, 포도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과 모든 형태의 과일 주스는 멀리하세요. 대신 체리, 단단한 복숭아, 사과, 딸기, 블루베리 같은 착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둘째, 식사 후 딱 2시간을 기다리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생과일 형태 그대로 껍질째 씹어 드세요. 셋째,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의 보물창고인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태워 없애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건강 관리입니다. 당뇨가 무서워서 과일을 영원한 원수로 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잘 지키신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 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금처럼 저를 믿고 하나씩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가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강 고민이 무엇인가요?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문제인가요?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만성 피로처럼 기력이 없고 늘 힘이 없으신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고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최대한 빨리 답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